트럼프가 여러모로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맥케인과 또 이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요. 이 트럼프의 2018년도 예산안을 의회 도착 즉시 사망이다. 즉 통과 안 된다라고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도 지금 처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예산에 또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삭감하고 멕시코와의 장벽 건설에서는 또 대폭 들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트럼프에 대한 여러가지 폭로들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러시아 내통 의혹 수사를 막기 위해서 정보 당국 수장들에게도 압력을 넣었다라는 이런 보도들이 전현직 관리의 증언에 의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즉 FBI 국장만 잘란 게 아니라 미국의 다양한 정보기관의 장들한테도 압력을 넣었다라는 겁니다. 트럼프는 3월 말에 미국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이 DNI 국가정보국 국장 댄 코처한테 또 마이클 로저스 국가안보국 국장 NSA라고 하죠. 에도 전화를 해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사이에 연계가 없다라는 점을 발표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 합니다. 이 시점은 코미 전 FBI 국장이 하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해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사이에 여러가지 연계 의혹에 대해서 조사한 직후에 이 트럼프가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자, 코처 DNI 국장과 로저스 NSA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이 부적절하고 하다고 판단해 거절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 일과 관련해서 5월 11일 미 상원 정보위원회에도 이렇게 출석해서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트럼프와 로저스 국장 사이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NSA 관계자가 기록해서 남겼고 코처 국가정보국 국장과의 대화가 남아있는지는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 외에도 빈센트 스튜어트 국방정보국 국장은 23일날 상원 청문회에서 또 이 사실과 관련해서 진술할 겁니다. 또 CIA 전 국장인 존 브레넌도 23일 하원 정보위에서 이 의혹에 대해서 진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브레넌 전 국장은 지난해 미국 대선 과정에서 러시아가 개입했다고 이 의혹을 제기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국장은 러시아 정부가 대선에 개입하고자 트럼프 캠프의 관계자들과 내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내가 우려하던 러시아 관료들과 트럼프 캠프에 관여하는 미국인들의 접촉을 밝혀낸 정보가 있었다는 걸 내가 알았다라고 하원 정보위 청문회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자, 미국인들과 러시아인들의 접촉은 트럼프 캠프에 관여하는 미국인들이 러시아와 협력하고 있을 거라는 우려를 키웠다면서 러시아가 뻔뻔하게 미국 대선에 개입하려고 한다는 것은 모두가 명백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브레넌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정보기관을 통하지 않고 러시아인들과 기밀을 공유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통령은 정보 공유 규약을 위반한 걸 수도 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지난해 8월 초에 러시아 옛날에 KGB 정보기관이죠. 여기에 후신인 연방보안국 FSB 국장에게 모스크바 주재 미 외교관들에 대한 압력 문제와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시도에 대한 언론 보도 문제 등을 이미 제기한 바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의 내통이 실제로 있었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나는 미국인들과 러시아인들 사이에서 미 대선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내통이 있었는지는 모른다면서 오직 우려와 근거와 수사를 할 만한 타당한 이유만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공화당 대선 주자이기도 한 루비오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내통 부인을 정보기관에 요청했다면 너무 나간 거다 라고 하면서 딴지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루비오는
지난 대선에서 이 부시 일가든 트럼프에 반대하는 공화당 내부의 인맥에 의해서 한때 중요한 후보처럼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요. 지금 트럼프의 2018년 예산 통과가 이 국회에서 상당히 거부된다면 타격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맥케인은 상원의 이 군사위원장인데 국방 예산이 지나치게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국무 외국작전 관련 프로그램 담당 소위원장인 상원세출위원회 소위원장인 그레이엄 의원은 국무부의 예산 대폭 삭감을 문제 삼으면서 이렇게 할 경우 몇 년 전 이 리비아 대사가 벵가지에서 죽은 그런 사건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맥케인은 트럼프의 국방 예산이 6,030억 달러로 오바마 때보다는 190억 불 늘렸지만은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레이엄 같은 경우에는 이 국무부 예산 중에 국제개발처, 즉 미국이 해외를 지원하는 예산이 29.1%가 삭감됐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결국 이 벵가지 사태 같은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만든다. 즉 미국의 해외 지원 예산이 줄어들면서 현지인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한 걸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좀 주목받을 부분은요. 내년 예산 중에서 트럼프가 멕시코 장벽 건설 예산으로 16억 달러, 1조 8천억을 갖다가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멕시코 장벽을 건설하는데 총 33조 7천억이 소요되는데 트럼프가 그 첫 해 자금으로 이 16억 달러를 요구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반면에 정말로 미국 사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의 예산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저소득층 수천만 명의 생존 지원 예산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즉 메디케이드의 즉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지원액의 8천억, 또 푸드 스탬프의 1930억, 이 뒤에 다 단위가 달러입니다. 장애인에게 720억 달러가 삭감이 되었고, 저소득층 의료보험이 그래서 1,000만 명이 박탈되었고, 푸드 스탬프 식료품 지원이 1,000만 명이 상실되었다는 겁니다. 자, 미국에는 저소득층 가운데는 이 메디케어하고 메디케이드라고 해가지고, 메디케어는 이 군 관련자들, 즉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의료 보험 같은 지원이고,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보험 지원입니다. 또 푸드 스탬프라는 것은 미국에서 도저히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종의 푸드 스탬프를 나눠주면, 푸드 스탬프를 가진 사람은 일종의 쿠폰 형태로 음식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을 받고, 그걸 주변 가게에 가서 식료품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최소한 굶어 죽기는 하지 말자라는 시각에서 나왔겠죠. 그런데 트럼프의 첫 연방 예산에서 이 저소득층 의료보험 메디케이드나 푸드 스탬프 식료품 보조나 장애인 지원이나 농업보조금 같은 사회안전망 예산을 10년간 무려 1조 7천억 달러나 삭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어린이, 노인, 장애인, 농부 등 미국에서의 약자 수천만 명이 정부로부터 지원이 뺏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트럼프는 2018년 예산에서 연방정부의 지출, 즉 미국 예산 중에서 연방정부 부분이 있고 아닌 게 있지 않겠습니까? 10년간 연방정부의 지출 예산을 3조 6천억 달러를 줄였는데 사회안전망의 부분에서 그 절반쯤 되는 1조 7천억을 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디케이드나 아동건강보험, 또 저소득층 의료보험 이런 데서 대폭 삭감을 했고요. 그래서 1,000만 명 이상의 메디케이드와 아동건강보험 수혜자들이 자격이 박탈되게 생겼고, 또 저소득층 싱글맘이 많이 이용하는 푸드 스탬프 예산에서 1,930억 달러를 삭감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푸드 스탬프에 710억 달러를 지원했는데 이 중에서 매년 200억 달러, 즉 22%나 삭감을 한다는 겁니다. 푸드 스탬프는 현재 미국인 중에 4,200만 명,
미국의 인구가 3억 5천만 좀 넘을 건데 여기에 인구 중에 4억 4,200만 명이 푸드 스탬프를 받고 있다는 건 미국의 지금 빈곤층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여주는 건데요. 1인당 평균 125달러어치의 식품을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데 1,000만 명이 그 중에 혜택이 박탈될 것 같다는 거고, 장애인 지원에도 10년간 720억 달러를 줄였고 농업보조금도 10년간 380억 달러를 줄였다라는 겁니다. 자, 트럼프가 매우 저는 잘못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의 한마디로 탄핵으로 내몰릴 수 있는 여론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말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혜택이 줄어들게 되면 없는 집의 사람들은 한마디로 아파도 병원에 가서 막대한 미국의 보험료, 미국의 보험료는 너무 비쌉니다. 사보험으로 들어가도. 정부에서 하는 오바마 케어에 들어가는 보험료도 자영업자들이 감당이 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싸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지금 내어주고 있는 보험료들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회사 잘리면 보험이 사라질까봐 미국 국민들이 다 불안에 떨고 암 수술을 못 받아서 죽는 미국인들이 연 수만 명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없는 집에 사람들이 갑자기 아프게 됐을 때 의료보험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자기 집에 단돈 몇십만 원도 없는 사람입니다. 평균 뭐 한 1, 20만 원이 최고로 많이 가진 현금 보유액일 건데 이런 사람들이 아프면 죽는 거지요. 또 미국에 없는 집에 애들은 또 어떡하냐. 이런 부분에서 또 미국의 곳곳에서 쇠락해가는 농촌의 농부들은 어떻게 하냐. 장애인들은 어떻게 하냐. 보통 문제가 아닌 부분들을 트럼프가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다수는요. 이들 중에서 백인들 대다수는 아마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한테 표를 던진 사람들입니다. 손을 댈 게 있고 안 댈 게 있는데 푸드 스탬프를 들고 물건을 사러간다는 것이 창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자들이나 좀 살만한 사람은 푸드 스탬프를 줘도 쓰지를 않을 겁니다. 그런 푸드 스탬프나 정말로 없어서 죽을 지경이 된 사람들한테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부분, 또 미국의 농촌 지역이 산골에 얼마나 쇠락한가는 영화에서 우리가 다 보는데 그런 농부들한테 가던 이런 부분들을 다 잘라버리면 그에게 지지를 보냈던 서민층들 대다수가 직격탄을 맞게 되면서 반 트럼프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대폭 고쳐져야 될 건데요. 트럼프가요. 자신을 지지층을 이런 식으로 배신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트럼프가 미국의 서민들을 한마디로 이 반 엘리트 기치를 들고 그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줄 거라는 입장에서 트럼프를 지난 대선에서 심적으로 지지했고 당선되기를 바랬고 또 애척도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되고 난 이후에 멕시코 장벽 쌓는데 저렇게 큰 돈을 들이면서 그야말로 이 서민들의 최소한의 지원 예산을 깎고 맥케인이 저는 이렇게 예산의 도착 즉시 사망이라고 비판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맥케인 같은 사람은 좋은 부분도 많지만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일종의 대리인격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군사 예산을 지 생각보다는 안 늘렸다고 비판하는 부분은 잘 못되었다. 또 국무부 예산을 늘려야 된다는 린지 그레임의 주장에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사실 그런 데 쓰는 예산을 가지고 많은 부분을 내국 국민들을 위한 데 써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장 없는 사람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부분부터도 저렇게 손을 댄다면 트럼프가 앞으로 더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갈 건데 일단 트럼프의 지지율이 저는 20%대로 떨어지면 탄핵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38 이렇게 나오는데요. 트럼프가 20% 초반대까지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칼을 뗄 겁니다. 왜? 그 지지율을 가지고는 공화당에서 앞으로 벌어질 보궐선거나 차후 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으니까요. 트럼프 때문에 우리 다 죽게 됐다라면서 트럼프를 탄핵을 시키는데 가담을 할 겁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탄핵은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공화당의 의원들이, 상하원 의원들이 트럼프 탄핵에 가담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생각에서 그랬는지 2016년 4월 총선에서 저리 싸움질을 해대다가 총선 공천을 앞두고 별의별 싸움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총선에서 스스로 지고 탄핵으로 그들이 등을 돌리면서 내몰린 것처럼 트럼프도 지금 자기가 죽을 일이 있는 것 같으면 죽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정신 차려야 돼요. 서민이 등을 돌리는 순간에 트럼프는 20%의 초반대로 떨어지고 그야말로 탄핵돼 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탄핵이 되니 안 되니 하는 말들이 많은데요. 지금으로서는 탄핵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말을 함부로 하고 또 미국의 의회와의 관계, 특히 공화당 내부의 관계들을 마음대로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 민심이 등을 돌릴 때는 100% 탄핵에 걸려버립니다. 역대 안 됐으니까 안 되는 거 없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뭐 역대 탄핵이 있어서 된 겁니까? 그러니까 민심이 등을 지게 됐을 때 트럼프는 탄핵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가 이런 어떤 측면들을요 매우 유의해야 돼요. 미국의 무슨 정보기관 수장들이 자기가 트럼프 월드라는 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제국 하에서 비즈니스 할 때하고는 다릅니다. 기업인들은 밑에서 까라 하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직원들은 까지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국장이 되고 이런 사람들은 미국에는 다 지 잘났다고 하는 엘리트 의식에 가득 찬 사람들인데 그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서 FBI 수사 막아라, 또 내하고 연계된 이야기들 하지 마라 이런다고 안 할 사람입니까? 좀 있으면 전부 다 의회에 가서 지 입으로 다 정언을 해버릴 겁니다. 한마디로 트럼프가 지금 초반에 하는 행동을 보면요, 미국이라는 이런 거대한 국가를 끌어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자질을 가졌는가 의문인데요. 이거 자세 안 바꾸고 또 서민 예산 이따위로 편성을 해서 밀고 가면 집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은 너무 아둔해서 탄핵됐고요. 한 사람은 너무 지 잘난 맛에 한마디로 세상 물정을 우습게 보다가 탄핵당할 수 있습니다.